네, 경제를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따라 내릴 것이다. 미국이 올해 안에 뭐 두세 번 금리 내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번엔 또 미국이 당분간은 금리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와요. 왜 그런 거예요? 네, 밤사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끌고 가고 있는 총 책임자인 제롬 파월 FOMC 의장이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에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전 세계는 미국이 곧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동안 금리를 너무 올려왔기 때문에 그 고통이 전 세계 곳곳에서 아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제롬 파월 연준에서 작년 말부터 이제 거의 끝나간다. 조만간 내릴 듯한 그런 뉘앙스로 계속 발언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밤사이에 워싱턴에 정책 토론회 참석한 자리에서 과거의 발언을 아주 뒤엎는 상당히 매파적인 이 뉴욕 증시에서 말하는 매파라고 그러면 예. 매는 공격 성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흔히 금융시장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세력들을 매파라고 그러고 네. 금리를 내리거나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세력들을 비둘기파라고 그러는데요. 예. 그동안에 약 6개월 동안 비둘기파 스탠스를 취해왔던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갑자기 매의 발톱을 드러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핵심적인 내용은요. 최근에 금리 인하하려고 했는데 미국 물가 잘 안 잡히고 있어. 미국 고용 여전히 뜨겁고 성장률도 좋아. 그렇게 금리를 이제 내리려면 물가는 좀 안정되고 성장률도 좀 둔화돼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금리 내리기 어렵다. 사실 미국의 경제가 좋다는 것은 저희들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1월 달, 2월 달, 3월 달 세 달 연속으로 계속 좋았거든요. 그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미국 경제 좀 좋고 물가가 좀 높지만은 이것은 그게 굳어진 대세가 아니라 길이 울퉁불퉁한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울퉁불퉁해 보이는 거일 뿐이야.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밤사이에는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그게 좀 고착화돼서 당분간 2%로 물가 떨어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가가 떨어진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뉴욕 증시에서도 내일 모레 금리 인하 늦어도 6월 달에는 금리 인하 선언할 줄 알았는데 이거 더 늦어질 수 있네 이러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달러는 강세가 되고 그야말로 전 세계 금융이 이른바 텐트럼 현상 이 금융시장에서 말하는 텐트럼 현상은 예상보다도 심하게 발작하는 이런 현상인데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금융 발작, 제롬 파월의 발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제롬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는데 만약에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은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리라는 게 이제 높아도 문제고 또 너무 낮아도 문제고 적정한 금리가 경제에 가장 좋은데요. 그런 예. 것을 우리는 흔히 골디락스 지표라고 그럽니다. 근데 현재 지금 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5.5%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죠. 예. 기준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은행에서 적용하는 금리는 이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예. 자, 금리가 높으면 돈이 많아서 은행에 그 노후 자금이나 또는 여유 자금을 넣어놓고 이자 받는 사람들은 좀 기분이 좋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집을 산 영끌한 사람들이 이런 입장에서는 대출 규모는 똑같은데 내야 될 이자는 더 많아지니까 예. 또 소득은 오히려 줄고 그래서 자칫하면 돈을 갚지 못해서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예.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지금 미국에서는 네. 이 상업용 부동산이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사람들이 사무실에 잘 돌아가고 있지 않아서 집들이 텅텅 비어 있는 사무실들이 많은데 이게 은행 융자 받아서 부동산 건설 업자들이 지어 놨거든요. 근데 그게 나가지도 않고 이자만 무는데 금리 내릴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금리가 더 올라가면
부담은 더 크죠. 실제로 국채금리라는 게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가장 신용도가 높은 것입니다. 예. 가장 신용도가 높은 국채금리도 2년짜리가 마의 5%라는 5% 선을 껑충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특히 대출이 많은 사람들을 위주로 예. 좀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고 또 최근에 중동 정세가 불안한 것도 있고 그럼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전망돼요? 네, 코스피 코스닥도 잘 나가다가 네. 한 2, 3일 전부터 좀 덜커덩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오늘은 혼조세입니다만은 어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 코스닥이 떨어지는 어떤 메커니즘은요. 우리나라 환율하고 영향이 가장 큰데요. 예. 미국 달러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미국이 금리를 안 내므로 인해서 또는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하면 불안 심리가 세워지면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미국 달러로 돈이 몰려서 달러가 강세가 되거든요. 예. 지금 킹 달러, 뭐 이 로얄 달러 해서 달러가 굉장히 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예. 한국에 투자했다가 나중에 찾아갈 때 그때는 환율로 돈을 바꿔야 되는데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져? 그렇다면 아예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는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떨어졌고요. 예. 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못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하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럼 한국도 금리 인하 안 할 테니까 기업들 자금 부담이 클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서 그야말로 제롬 파월이 밤사이에 쏘아올린 하나의 공이 예.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한일 재무장관이 공동 구두 개입에 나섰잖아요. 이게 좀 진정 효과가 있을까요? 예, 뭐 일단은 폭발하던 우리 환율 상승세는 일단 멎었는데요. 완전히 진정이 됐다기보다는 상승세가 일단은 멎어 있는 그렇지만은 물 밑에서는 여전히 끓고 있는 어떤 화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구두 개입이라는 게 말로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특히 외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달러가 급격히 오른다든지 원화가 급격히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있으면 투기까지 일어서 같이 부하내동해서 환율 시장이 무너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구두로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예. 말 안 들으면 혼낼 거야 이런 식의 구두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원화가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 원화가 올라간다는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계속 떨어지면 한국은행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럼 한국은행이 가만 안 있으면 뭐 어떻게 하느냐. 예. 또 일본과 공조를 해서 구두 개입하면 일본은행도 가만 안 있는다. 이러면 일본은행이나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로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달러를 시장에 팍 풀면 순간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원화 가치나 위안화 가치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달러를 푼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 큰 무기를 갖고 있는 두 나라의 금융 수장들이 환율 계속 오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아주 정조준해서 시장을 알아서 경고등을 보내면서 조금은 안정되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아직 안심할 상황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상황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 20세에서 64세 경제활동자 10,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난해 가구 월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4.4% 증가했고 소비도 5.7% 늘어난 걸로 나타났어요. 이 지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예, 우리가 원숭이를 상대로 네. 조삼모사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아침에 바나나 3개 주고 오후에 4개 주던 것을 아침에 4개, 오후에 3개 주면 일단 많으니까 이거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렇게 착각하는 네. 이런 현상인데요. 이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 급여가 작년에 조금 올랐어요. 예. 그나마 그러니까 내가 잘 살게 된대. 그런데 물가는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예. 맞아요. 이게
원숭이 조삼모사이듯이 인플레가 가져오는 하나의 착시 현상이거든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 이 신한은행이 조사한 거 보니까 4인 가구의 소득은 4% 늘었는데 예. 지출한 돈은 5% 이상 지출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나마도 지금 물가가 올라서 참고 참았을 것이거든요. 아, 그렇죠. 만약에 안 참고 옛날처럼 썼다면 예. 뭐 지출은 6% 7%까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절약했고 덜 사용하고 덜 먹었는데 지출은 많아지고 그 많아진 지출이 내 늘어난 소득보다 크다. 한마디로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고 실질 자기의 자산 가치가 감소했다. 예. 인플레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민생에서 네. 물가가 제일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측면. 예. 예, 소득이 오른 것 같지만 실질 소득이 떨어졌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이네요. 뭐 전 세계가 그런 네. 거니까요. 빨리 이걸 이제 극복을 해 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일기 김대우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